자, 1단원의 얘기들은 이제 대부분 다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의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냐면 그 교재에 오셔서 개념북도 오고 개념북에 이제 1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0. 미안, 이런 게 아니다. 유형북의 10페이지로 올게. 심어 주제가 하나 있어요. 유형북 10페이지로 오면은 유형 8번이라 되어 있는 곳에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주제가 하나 있거든. 자, 이게 교육과정이다 아니다 뭐 이제 세간의 말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과정 내부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옛날에는 뭐였냐면 옛날에는 이름이 뭐 그래서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게 개정되면서 말들이 되게 바뀐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 아까들 혹시 자취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까? 발자취 뭐 이런 거. 그치. 혼자 사는 자취 말고 발자취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약간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도대체 얘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정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으면 한없이 많은 점들을 굉장히 조밀하게 찍으면은 이게 뭐가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죠. 선이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잖아. 자취.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이 왜 자취냐면 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점들이 지나가는 흔적을 남기면은 아이고 죽을 것 같네. 이 흔적을 연결했을 때는 선이 된다라고 해서 이름이 옛날엔 자취의 방정식이었는데 이 단어가 교과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건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단어가 빠진 거고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다 보면 되거든. 말이 어떻게 수정되냐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자취라는 단어를 이렇게 변환해서 교육과정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거를 구하는 거냐면 이제 문제를 잠깐 읽어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 22번을 한번 봐봐. 정확히 한번 읽어볼게. A가 1,0으로서 나와 있고 B가 2,3으로서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 써 있냐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 점 P가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냐면 AP 제곱 빼기 BP 제곱은 2를 만족한다 이렇게 써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런 거야. 그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우리 1차 함수 있잖아. 이거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해? 일단은 1차 함수라는 정식 명칭은 중2 때 배우죠. 근데 사실 이제 중1 때 정비례 하면서 먼저 배우고 이거 사실 1차 함수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 이 1차 함수라는 것은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표현되고 이 1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에다가 열심히 그렸을 때 형태가 무슨 선이냐면 직선이잖아. 직선도 하나의 뭐라고 인지하냐면 형이라고 인지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1차 함수 직선의 형태를 식을 쓴 게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1차 함수가 직선의 형태로서 이미 알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은
직선의 형태로 수식으로 표현해라 또는 이제 뒤에 배울 원도 있잖아. 원의 형태로 식을 표현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수식을 구하시오라고 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 거야. 그러면 내가 보통 이런 1차 함수나 또 이제 직선 형태를 쓰려면은 다 y가 x에 대해서 어떤 관계다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이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자, 풀이 정확하게 잘 따라하셔야 돼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수식으로 구하시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점 P를 점이니까 x, y라 하자 라고 둘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주어져 있냐면 이런 관계식이 하나 주어져 있지. 여러분들이 점 P를 x, y라고 잡고 이걸 그대로 관계식에 뭐 하면 끝이냐면 그냥 관계식에 대입해서 식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AP 길이의 제곱은 지금 구할 수 있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지. 오케이?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문제 없죠? 자, BP 길이의 제곱을 한번 표현해 볼게.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래.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잘 뺐더니 2였다. 이 관계식에 잘 대입해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거든. 자, 연산 한번 해볼게. x제곱 사라지죠?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2x에다가 4x를 더하는 거니까 2x. 그 다음에 y제곱도 사라질 거고 6y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6y고요. 상수 한번 볼게요. 1에서 13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인데 2까지 왼쪽으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4는 0이다. 이렇게 관계가 잡히죠. 자, 그럼 얘는 이제 2로 나누고 싶어. x 더하기 3y 빼기 7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몇 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고 형태는 직선으로서 변론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점 P를 x, y라고 뒀을 때 해당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 P는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 P는 해당 1차 함수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고 정답은 이 정도 써주면 돼. 일단 잘 정리해볼까? 풀이를 정확히 잘 따라할 수 있어야 돼. 여기는 다 풀어줄 거거든. 그러면 해당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단계씩 스텝업을 해서 나갈 건데 처음부터 이제 22번 같은 경우는 관계식이 이렇게 명확하게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분할 게 이거야. 관계식을 제공을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할 건데 이거를 정말 눈으로 보기 편하게 그냥 진짜 식으로 써서 너네한테 주는 경우도 있지만 문장에 서술식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23번이야. 23번은 먼저 읽어봐.
읽어보니까 뭐라 써있냐면 두 점을 먼저 제공을 해요. 두 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얘는 이제 더 디테일하게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대충 있다고 할 때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림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같냐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개의 점이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그냥 3분 AB의 정중앙에 P가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이렇게 잡아서 이런 자리에 P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이런 지점에 P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해서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뭐 이런 지점에 P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겠지. 그러니까 점 P가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이런 점 P들을 다 모아보면은 하나의 뭘 이루고 있다라는 거냐면 하나의 도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 이 상태에서는 지금 직선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 P의 좌표를 하나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점 P를 임의로 x, y라 하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관계식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번엔 스스로 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관계식을 쓸 수 있을까? 그냥 뭐랑 같은 거야? AP 길이랑 BP 길이랑 같다. 이거 한 줄 쓸 수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추론해서 꺼내셔야 됩니다. AP는 BP다. 그러면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를 공식화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AP의 길이는 루트에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고 BP의 길이는 루트에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이들이 같다라는 것을 뭐만 하시면 된다는 거냐면 식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한다? 루트 떼고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를 풀 거야. 그럼 머릿속으로 그거 잘 생각해봐. 어차피 x제곱 y제곱은 양변에서 상쇄가 되겠죠. 그럼 1차항이랑 상수항만 정리할 거야. 2x 빼기 4y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5. 알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y 더하기 34. 그리고 이들이 같다를 풀어내보자고. 왼쪽으로 다 이항하면 8x 더하기 6y 빼기 29는 0이다 이렇게 정리되지.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한 얘가 바로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고요. 몇 차 함수일까? 1차 함수고 정확히 이 직선이 바로 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바로 옛날에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그럼 지금 이제 두 가지 상태를 봤어.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점, 정해진 점 A와 B처럼 고정된 점을 하나 주고 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요. 관계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데 얘처럼 식으로 주면은 땡큐 그냥 갖다 대입해서 정리만 하면 되고요. 식으로 안 주고 서술 형태로 제공을 했을 때는 당신들이 직접 관계식을 뽑아낸 다음에 스스로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세상에 만만치가 않아. 관계식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 위의 점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정리 먼저 한 다음에 24번을 천천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4번 읽어봐. 지호야, 머리 아파? 아니요. 배고파요. 왜 밥을 안 먹었어? 분명 점심 많이 먹었는데
풀이의 진행 방향이 아예 다르니까 여러분들 얘는 사실 거의 풀이 방법을 암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돼. 지금 24번 문제를 읽어보면은 조금 느낌이 다르고 풀이 방법은 아예 다르거든. 내가 써볼게. 전 P가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V를 움직일 때 A가 0,4고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집중 좀 해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주 정성스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 거고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을 안 쓰니까 필기하지 말고 잠깐 이해만 해보자. 다들 우리 이런 1차 함수 그릴 줄은 알죠? 그렇죠. 기울기 음수고 y절편도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지. 그 다음에 0,4라는 점도 찍는 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0,4는 한 이쯤에 있다고 해볼까? 괜찮죠? 그럼 지금 이 녹색 선 위에 뭐가 있는 거야? P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P는 하나의 점이야 아니면은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나타내는 거야?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P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요. 네. 현재 구해야 되는 AP의 중점은 이쯤에 있겠죠. 네. 자,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AP의 중점은 요쯤에 있겠죠. 자, P가 이런 데 있다면 AP의 중점은 이런 느낌으로 있겠지. P가 여기 있다면 AP의 중점은요 뭐 이런 느낌으로 있겠지. 자, 이 중점을 다 연결한 것이 나타내는 도형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상황 이해하세요?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건데 그 결이 약간 다르지. 아까는 뭐였냐면 대놓고 관계식을 줬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걸 x, y로 두고 풀었다면 이번엔 이제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전 P가 너 위를 움직인다, 위의 점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점 P가 아니고 AP의 중점을 구해야 되는 거라서 점 P를 시작하자마자 x, y로 두는 게 아니라 1번 점 P를 A, B라 하자. 부터 시작이야. 얘는 왜 x, y고 a, b라고 두나요? 당신들이 지금 구하셔야 되는 거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아니라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이기 때문에 얘를 시작하자마자 x, y라고 두는 게 아니고 일단 a, b라고 먼저 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위의 점은 뭐 할 수 있죠? 저기 뭐야 데이. 식에 대입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대입해서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라는 하나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어. 얘를 먼저 챙겨 놓는 게 1차적인 얘기야. 두 번째. 자, 이거 중요해.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게 AP의 무슨 점이야? AP 중점. AP의 중점이야. 그럼 중점 또한 우리가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지. 자, A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고 다시요. P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고 A가 0,4니까 중점은 그냥 2분의 2분의 A, 2분의 2 플러스 4 이거지. 자, 얘가 나타내는 뭘 구하자는 거야? 도형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얘가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무슨 좌표냐면 x 좌표고 얘가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무슨 좌표예요? y 좌표예요.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아, 그러면 2분의 a가 x고 2분의 b 플러스 4가 내가 구해야 되는 y 좌표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 네. 자, 이 식을 이제부터 정리를 합니다. a가 몇 x?
EX. EX. 자, B는 2Y에다가 4 이항하시면 빼기 4죠. 자,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X랑 Y의 관계를 함수 형태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식이 필요한데 현재 A가 EX라고 하시고 B를 2Y 빼기 4라고 했을 때 자, 얘네들 사이의 연관, 관계식을 알고 있습니까? 관계식 들고 있는 거 있나요? 관계식 들고 있는 거 저기 있지 않나요? 네. 얘를 끌고 와서 잘 뭐 해주면 되냐면 A. 대입하고 정리하면 끝이야. 오케이? A에 2x 넣어볼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맞습니까? B에다가 2y 빼기 4 넣어볼까요? 자 이런 관계식에 넣어주면 2y가 마이너스 6x에 더하기 2니까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는 식의 형태를 얻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이 도형을 구한 상태가 됩니다. 정리 잘 해봐. 24번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둬야 돼. 중요한 지점은 두 가지야. 어디냐면 위의 점을 제공했을 때는 시작할 때 x, y로 두는 게 아니고 a, b라고 먼저 준 다음에 관계식 하나를 뽑아내시고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식으로 표현하셨을 때 얘를 x라 하고 얘를 y라 하자로부터 두 개를 엮어서 관계식을 하나로 합쳐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잘 정리해보세요. 잠깐 물 좀 마시면 될까요? 그러면 개념북으로 와서 28쪽에 14번에서 한 번 더 연습해보죠. 개념북의 28쪽에 14번이야. 괜찮아? 물을 마시니까 더 배고파졌어요. 쉬는 시간에 편의점 갔다 와. 지금 개념북 28쪽에 14번으로 와서 해보면 돼.
해보겠습니다. 점P가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고 점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는 게 아니라 AP의 내분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라고 했어요. 시작이 중요해. 점P를 뭐라 하자? A A, B라고 해서 우회를 해야 되는지 X, Y라고 해서 직접 해야 되는지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위의 점 형태가 나왔고 얘는 A, B라 하자. 이게 시작이야. 그러면 우리는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 수 있어. 자, 이거 위의 점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0이라는 하나의 관계식을 알아낼 수 있고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구해야 되는 것은 AP의 1대2 내분점이기 때문에 자, 현재 A가 문제에서 3,-2로 주어져 있고요. 자, P는 내가 A, B라고 설정한 상태고 지금 이 녀석의 1대2 내분점이 궁금하니까 구해라 라고 하는 내분점을 여러분들이 공식화해서 먼저 표현을 하겠습니다. 분의 A 플러스 6이랑 A 마이너스 아니 B 마이너스 4 자, 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 무엇인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되는 무슨 좌표인 거야? X 좌표인 거고 얘가 무슨 좌표? Y 좌표가 돼. 그럼 이 X와 Y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식을 좀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 A가 어떻게 돼? A가 3x 빼기 6이다, 그렇죠? 3 곱하고 6 이항하시면 B는요? 3 곱하면 3y 마이너스 4 이항하시면 더하기 4죠. 정리 괜찮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랑 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관계식이 있니 없니? 있네요. 여기에 관계식 하나 들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쁘게 정리한 이거를 갖다가 이쪽에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된다. 넣을게요. 네. A에 넣어주시면 3x 빼기 6 B에다가는 2배에서 빼는 거야.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1은 정리하면 3x 빼기 6y 빼기 13이 0이다라는 몇 차 함수가 등장한 걸까? 1차 함수 직선이 등장을 했다는 거지. 최종 정리하자면 점이 나타내는 도형 9버전 자취의 방정식은 두 가지다. 관계식을 직접 주냐 위의 점을 주냐 라고 했을 때 관계식을 대놓고 직접적으로 준다면 그냥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하고 식에 대입만 하면 되고 뭔가 위의 점을 제공한 다음에 새로운 형태로서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한다면 구하고자 하는 점을 a, b라고 두고 몇 가지 작업을 더 거쳐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되고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일단은 여기에 끝이란다. 오늘 배운 거를 9시 정각까지 자가적으로 점검하시겠습니다. 이해 못한 부분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이해가 다 됐다라고 하면 오늘 나간 부분은 다 숙제가 될 거니까 미리 과제 수행하고 계셔야 돼요. 15분 정도 점검하는 시간 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다음 단원 얘기 살짝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